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코오롱 베니트에서 클라우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라 AWS의 인공지능으로 음성 인식으로 말을 한 건데 생각보다 정말 잘 말을 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이틀 동안 진행된 AWS 서밋에서 많은 기술 세션들 들으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미나도 막바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스토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공유드릴 이야기는 먼저 패션 리테일 산업이 어떻게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이러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여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패션 리테일 산업 동향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좀 놀랐던 점이 있었어요. 저는 쇼핑을 하면은 좀 단순해서 그냥 매장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들면 바로 주세요, 또는 온라인 몰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거기서 그냥 리뷰 보고 그렇게 구매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놀란 점은 요즘의 패션 리테일 트렌드가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패션 리테일 시장을 선도하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픽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시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언제든 수령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스마트 쇼퍼라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시고 원하는 곳에 바로 배송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은 유통채널 결합을 통해서 옴니스토어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온라인 매장에서는 오프라인 VR을 구축해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몰에서 쇼핑을 하고 계시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바로 VR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VR로 보시면서 어떻게 이 옷이 DP되어 있고 같이 코디를 하면 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트렌드가 좀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몰에서 마치 매장에 간 것처럼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온라인 몰에서 구매를 하실 때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쌍방향으로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트렌드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요즘 4차 산업혁명, 하이테크 기술 이렇게 가면서 이전에는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서비스였던 시장이 테크 기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가상 피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몰이나 모바일 몰에서 나의 아바타가 나 대신 옷을 입어보고 매칭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고요. 두 번째, 가운데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코오롱 브랜드 중에 쿠론이라는 매장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미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장에 있는 제품을 착장을 하시거나 들고 계시면 바로 거울에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 리뷰, 가격 등을 바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리뷰들이나 정보를 보면 조금 더 쇼핑을 수월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 패션 큐레이터,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구매했던 구매 성향들을 분석을 해서 보다 내가 더 좋아할 만한 옷들, 또 추천할 만한 옷들을 개인 맞춤으로 제안해 줍니다. 저같이 약간 쇼핑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러한 비서가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이렇듯 요즘 리테일 트렌드는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하이테크 서비스의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렌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비즈니스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를 내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려면요, 이 트렌드를 발빠르게 대응도 해야 될 거고요. 이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2, 3년 후에 접목을 하면 기술은 너무나 빨리 가기 때문에 접목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오늘날의 컨텐츠도 너무나 많아지고 정보의 바다라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컨텐츠들, 그리고 많은 사용자를 몰릴 때 트래픽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실 거고요. O2O, 옴니스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서비스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그리고 고객 경험 위주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기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럼 해보려면 얼마만큼의 돈을 써야 되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까라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민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해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제 비즈니스에 발빠르게 대응이 돼야 고객들도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요새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AI, 빅데이터, IoT, 머신러닝 등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도전하고 실험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나 머신러닝 같은 서비스는 아마존의 ML이나 스파크 ML, 레코그니션, 폴리, 렉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전하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맵 리듀스 기반에서 하드비나 스파크 기반으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IoT 매장, 스마트 스토어는 인공지능 기반의 IoT 서비스인 AWS IoT 코어나 그린그래스 등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마트 미러 같은 서비스도 내가 직접 구축을 한다. 내가 이 발표에서 봤는데 내가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AWS IoT 코어에 접목을 해서 바로 매장의 신호를 받아서 IoT 매장을 구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전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 리테일 산업에서 다양한 기획전과 마케팅 이벤트는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요즘 온라인몰에서 평균 유통하는 제품은 10만 개, 그리고 그 10만 개 중에 한 제품당 소요되는 이미지는 60장, 그리고 그 60장 중에 한 장당 평균 이미지의 데이터의 양은 3메가에서 4메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네트워킹 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요새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인터넷 강국에 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소비자의 57%가 페이지 로딩에 3초 이상 걸리면 페이지를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존의 라우트 53이라는 DNS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이 서비스를 통해서 프랑스에 있는 소비자가 접속을 하면 가장 가까운 프랑스에 있는 리전에 매칭을 해주고요. 한국 소비자가 접속을 하면 한국 리전에 자동으로 매칭을 해줍니다. 또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리전과 리전 사이에 백복망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전이나 마케팅 이벤트는 내가 예상치 못할 때도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리 회사가 우리 어떤 제품이 TV에 나왔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쇼핑몰에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담당자의 78%는 예상치 못하게 빠르게 몰리는 트래픽에 서버 장애를 겪은 적이 있다고 해요. 이런 문제는 AWS의 오토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사용자가 몰리고 트래픽이 막 올라갈 때 담당자가 서버를 껐다 키는데 그 순간 서버가 죽어버릴 수 있겠죠. 그때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트래픽이 올라감에 따라 자동으로 서버를 늘렸다가 트래픽이 줄면 다시 또 줄이는 등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의 통합입니다. O2O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매장을 한번 열어보려고 아마존에 이 세미나에 왔습니다. 또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 몬도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써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비용도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의 VPN 게이트웨이를 이용을 하시면 오프라인 매장에
벤사나 카드업스를 직라인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글로벌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스파 브랜드도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도 다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카드 업체를 직라인으로 연결하고 있고요. 매장 관리를 위해서 CRM이나 HR 솔루션, SCM 같은 솔루션도 VPN 게이트웨이로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물론 AWS 위에서 함께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이고 보다 관리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이 장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표입니다. 앞의 장표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내 이 케이스에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리테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경험을 향상하고 고객 집중형으로 비즈니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고객 집중형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이나모 DB를 통해서 편하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무한대로 저장할 수 있고 99.99999%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S3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AWS EMR이라는 멜리지우스 기반의 하드비나 스파크를 통해서 쉽게 분석하실 수 있고 BI나 SQL 등을 통해서도 또 레드시프트를 통해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는 퀵사이트를 통해 시각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 고객 경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고 저장한 고객 구매 데이터나 온라인몰 로고 데이터 등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저장하고 분석해서 고객을 분류한 다음에 구매 단계별로 시각화해서 타겟 마케팅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패션 리테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물류, 재고 관리 부분도 이러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드별로 판매량을 예측하고 물량을 관리할 수 있고 매출 수요를 분석해서 재고를 줄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이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일단 수집하고 분석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나게 광활하고 패션 리테일 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서비스들 다 좋아.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거 구축할 때 돈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서비스들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신다 하면은 수백 개의 CPU나 수십 개의 그래픽 카드나 테라바이트 단위의 메모리를 직접 구매하셔야 한다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OS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직접 인력이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에 접목을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데 이걸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죠. 근데 이미 AWS는 이러한 파스 사스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기술들을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저렴하게 바로 테스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부분, 이러한 부분과 고민들을 실제로 겪고 그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트렌드를 내 비즈니스에 접목해보자 한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랜드라는 고객인데요. 제가 이 장표를 저희 팀장님께 공유를 드렸더니 에이랜드? 이랜드인데 마케팅 때문에 안 돼서 에이랜드를 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실까봐 에이랜드는 국내 최초로 신진 디자이너 편집샵입니다. 편집샵이라 함은 자기의 제품을 자기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 자리에서 판매하는 샵을 말합니다. 이에 걸맞게 에이랜드는 700여 개의 브랜드를 유통을 하고 있고요. 단지 패션뿐만 아니라 가구, 소품, 리빙 등을 한 번에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원스톱 쇼핑을 지향합니다. 또 단지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4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총 20여 개의 매장에서 총 2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K-패션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다양한 매니아층을 보유한 성공한 패션 리테일 업체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한 에이랜드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랜드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몰려도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의 한계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지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2010년에 온라인몰을 IDC 위에다 IDC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플랫폼으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제 다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어쩌다 갑자기 A랜드 뭐 생생정보통 올라갔는데 서버가 막 죽었어요. IDS에 있다 보니 관리도 어렵고 그 트래픽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어서 장애도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A랜드의 대표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트렌드가 온오프라인 통합이고 요새 O2, O4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그럼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보자. 가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A랜드의 기존 시스템 현황인데요. 보기에도 복잡하죠. 이건 실제로 A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구성도입니다. A랜드는 기존에 홍콩 서버의 포스 서버를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의 포스 서버를 가지고 있었고 온라인몰은 또 온라인 서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토 기반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버가 독립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스템 간의 연동 비용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가 좀 쉽지 않았고 이게 대응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이 확장함에 따라서 서버도 같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상용 솔루션 라이선스 비용이 비례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여느 패션 리테일 업체가 그렇다시피 보통 IT 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엔지니어도 없었고요. 개발 인력만 있었고 항상 야근에 업무 부하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넘어야 될 산을 클라우드로 도입을 해서 넘어보자 해서 A랜드는 2016년에 M사 클라우드를 일단 온라인 몰만 도입해보자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DN에서 밴드위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양이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웹페이지 로딩 이슈가 있어서 리뷰에 페이지가 너무 느려요, 결제 페이지가 안 떠요 라는 부정적인 리뷰들이 막 달렸어요. 그리고 인프라 쪽을 신경을 안 쓰자, 파스 서비스를 많이 써보자 하고 도입을 했는데 서비스 종류가 부족해서 실제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분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점, 확장성 부분을 기대를 했는데 이 확장하는 기능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실제로 미리 구축을 했어야 되고 이게 진정한 오토 스케일링을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M사에는 홍콩 리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홍콩 리전은 아시겠지만 땅값이 다 비쌉니다.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비용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 툴을 이용해서 좀 편하게 개발을 해보자 했는데 파워쉘이라는 언어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개발자가 익숙하지도 않았고 좀 효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잘 맞는 클라우드는 없을까?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을 찾아다녔고요.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랜드를 만났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코오롱 베니트에서는 첫 번째 고객사별로 맞춤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현황을 분석을 하고 투비 아키텍처를 저희가 설계를 해줍니다. 또 코오롱 그룹사의 IT 계열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OS 인프라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사내 부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CFC를 통해서 여러분께 A부터 Z까지 한 업체만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비용 최적화도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A랜드에 얘기했습니다. A랜드님, 제가 이거 가지고 해결해 줄게요. 아마존 도입하십시오. 네, 아마존을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을 도입을 해서요, 제가 왜 아마존을 제안을 드렸냐 하면 아마존은 글로벌 넘버원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직관적인 콘솔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옮기는 이 케이스에는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개발자가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레퍼런스나 화이트 백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치명적인 이슈, 우리 IT 담당자분들이 그 본부장님께 불려가서 혼나는 거, 왜 홈페이지가 느리다는 리뷰가 달리니, 이 문제를
리전 간에 구축된 백봉망으로 다 CF를 홍콩, 서울 온라인몰 모두 적용을 했습니다. 또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 비용 이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오픈소스 도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S SQL에서 MySQL로 변환해서 RDS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AWS API를 통해서 쉬운 개발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AWS CR을 통해 모니터링 솔루션을 하루 만에 개발할 만큼 빠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또 비용 플랜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RI나 스팟 인스턴스 플랜 적용으로 정가,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40%의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해결사를 통해서 인프라는 인프라를 잘 아는 파트너가, 개발자는 개발만 해서 업무 효율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 읽으셨죠? 일단 비용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의도했던 온오프 매장의 시스템을 통합을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력 비용, 시간 비용, 그리고 시스템 연동 비용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 도입을 오픈소스 기반의 DB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RDS 도입을 통해서 라이선스 비용을 감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홍콩 리전 대비 한국 리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30% 기존 대비 감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파트너 운영 대행을 통해서 개발은 개발자가 했기 때문에 인프라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인력 비용도 감소할 수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는 아마존 도입을 통해서 원래 원했던 상품 매출 정보 단일화를 통해서 오토 서비스 기반을 구축을 했고,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페이지가 평균 로딩 속도가 0.3초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뷰가 달렸어요. 페이지가 너무 빨라졌어요. 구매 문제가 없어졌어요. 사진이 잘 올라와요. 이런 긍정적인 리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라인 몰이 강세인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씩 페이스북이나 매체에 노출이 됐을 때 갑자기 확 트래픽이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적용을 해서 트래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장애가 난 발생률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파워쉘이 개발자가 좀 익숙치 않았었는데요. AWS CLI라는 툴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 좋죠. 내가 IT 담당자면 도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대빵님은, 우리 CEO님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와닿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IT 투자가 직접적인 재무 수익으로 연결되니?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장표입니다. 이 데이터는 에이랜드의 실제 온라인 매출 데이터고요. 에이랜드가 실제로 보고를 할 때 쓰는 장표입니다. 이 장표입니다. 근데 이커머스 특성상 매일매일 매출이 증감하기는 해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도입 전에 까만 동그라미, 오른쪽에 도입 후에 빨간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최대 매출을 의미를 하고요. 중간에 빨간 점선을 보시면 평균 매출 곡선입니다. 도입 전과 도입 후에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에이랜드의 정은정 대표님께서는, 자, 우리 그러면 2019년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을 지금 30%에서 50%까지 증가하겠습니다. 땅땅땅 합니다. 이게 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냐 하면요, 에이랜드는 편집샵으로만 유명했어요. 그 의미는 매장만 유명했다는 거죠. 온라인 몰 팀은 항상 구석에 있었고요. 그 오프라인 팀이 소고기 먹을 때 온라인 팀은 돼지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은 IT 투자에 하겠고, 앞으로 너네한테 온라인 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는데도 너무 제가 파트너로서도 감동을 받네요. 여기까지 지금 중간에 이제 아마존 도입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트렌드, 빅데이터나 뭐 IoT나 뭐 머신러닝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오기까지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저희 코오롱 베네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오롱 그룹에서는 패션 매장이나 이러한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이랜드의 업에 대해서 더 비즈니스적으로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함께 2018년에는 마일리지 정책이나
구매하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9년에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매출 비중도 달성을 해야 되고요. 2020년에는 오프라인 매장의 스마트 스토어, IoT 매장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여기까지 달려왔기에 그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코오롱 베니트 그리고 에이랜드와 함께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달려갈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이러한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듣고 AWS 도입을 해야겠다, 트렌드를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클라우드를 결정을 하실 때는 한국 리전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콘솔이 직관적이어서 우리 IT 담당자들이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종류가 충분히 다양해서 현재 있는 시스템을 바로 대입을 할 수 있는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제 저 같은 파트너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 파트너가 컨설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프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에 대한 비즈니스적으로 제안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개발자가 만약에 없다면 완벽하게 운영 대행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비용 혜택은 혹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중요한 것을 같이 러닝메이트로 띄워줄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를 이제 선택하는 것까지 고려하셨다면 진짜 마이그레이션을 하신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세 가지를 꼭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몰에는 요새 디도스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전에 디도스 공격을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미드웨어단에서 미리 디도스를 좀 방어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시고요. 방화벽도 추가로 좀 고려를 해주세요. 만약에 방화벽이 따로 없으시다면 AWS의 와플을 사용하는 것도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특성상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을 라이브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면 데이터를 어떻게 이관하고 그 마이그레이션 전과 후를 데이터를 어떻게 정합하실 건지 그것도 탄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상의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준비되어 있는 코엑스 비홀의 엑스포의 코오롱 베니트 부스에 제가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와셔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